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꼭 조언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지영. 정진입니다. 후! 저희가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네,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 여러분들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크리에이터가 수능으로 입학하신 21학번 선배분들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시국 수험생활부터 수험생분들의 몇 가지 질문까지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과 수능을 치르고 입학하신 학우분들부터 만나볼까요? 만나 보시죠. 보시죠. 와!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화학과에 재학 중인 차종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화장품공학과에 재학 중인 우덕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SNS를 통해서 수험생분들에게 받은 몇 가지 질문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수험생분들이 남겨주신 몇 가지 질문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6월, 9월 모의고사 때 도시락 싸가는 연습을 하셨었나요? 도시락 싸가는 게 조금 눈치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 잘 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락 싸가는 연습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변 환경이 많이 예민한 편이라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수능장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보고 싶어서 아무래도 그런 노력들 중 가운데 점심 도시락을 싸가는 연습도 했던 것 같습니다. 6월 모의고사 때 이 도시락을 안 싸가셨던 분들은 9월 모의고사 때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싸가는 연습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능 100일 정도 남은 시점, 수학 그리고 과탐 공부는 어떻게 하셨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학 같은 경우 이 시기쯤이 되면 수험생들은 다들 나는 개념은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시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 기초적인 부분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시기에 개념부터 다시 복습하며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럴 때일수록 기초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덕규님의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원님은 혹시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요? 과탐 과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은 좀 바뀌긴 했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사설 문제도 중요하고 기출 문제도 열심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배운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화되었는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었는지 기출을 통하여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개념과 문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가며 공부하면 개념의 빈틈들이 사라지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알 수 있어서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수능이 다가올수록 멘탈이 흔들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작년에 멘탈 관리나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그러실 텐데 오늘은 진짜 공부 못하겠다 이런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날엔 그냥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이나 게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말 새벽에 부모님 몰래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보셨던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콘스탄틴? 그게 뭐예요? 왜?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시대 수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코로나 시대 수험 생활을 겪은 선배로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반대로 좋았던 점도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수험 생활 어떠셨었나요? 네, 저는 솔직하게 코로나 때문에 수험 생활에 있어 좋았던 점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수험생들의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평 이후에 정신이 피폐해지고 피곤해져도 억지로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제 주위를 보면 며칠에 한 번씩은 적당히 공부하고 그날 하루를 통째로 쉬어버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전 당시에 그 친구들을 보며 솔직하게 좀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이 저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수험 생활에 있어 한 번쯤 멘탈을 관리하는 자신만의 루틴을 정하는 게 수험 생활 효율적으로도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험 생활에 있어서 쉬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종원님은 혹시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8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달? 4달밖에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같이 8월부터 공부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꼭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많이 힘든 일도 많이 겪었었고,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꼭 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정말 간절하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늦게 시작하다 보니 너무나도 간절해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됐고, 정말 간절하면 정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코로나 시대 수험 생활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문과 학우분들을 만나볼까요? 하나, 둘, 셋. 야, 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2021학년도 수능으로 건국대학교에 입학하신 21학번 선배님들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21학번 김응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21학번 정형용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수능을 준비할지에 대해 얘기해보기 전에 수험생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Q&A 형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 볼 건데요. 여러분, 질문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해요. 네, 이런 준비된 답변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럼 질문 바로 지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개!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소서와 수능 공부 어떻게 병행하면 좋을까요? 응재님 먼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신이 좋지 않은 편이라서 자소서를 아예 안 썼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의 경험을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제 친구들 중에 바람직한 사례는 담임 선생님이 있는 시간에만 자소서를 작성하는 사례였어요. 아무래도 자소서를 작성할 때 담임 선생님과 첨삭을 같이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담임 선생님이 있는 일과 시간에는 자소서를 쓰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퇴근하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수능 공부를 하는 식으로 준비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무조건 시간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 같이 조언해 주실 분이 계실 때 자소서를 쓰는 것이 약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탐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는 문과로 전향해서 수능을 준비해가지고 사탐 모두 두 과목 모두 노베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8월 초까지는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기본 개념을 중점적으로 다지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그 후에 많이 풀었는데 실전에서는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랑 손이 바쁜 문제를 구별해서 풀었는데요. 첫 번째는 개념 암기를 통해서 시간을 많이 줄였고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죠. 이런 거는 이제 손이 저는 바빠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표 같은 걸 작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풀었던 것 같아요. 수능 볼 때 그 동안에 뭘 하려고 생각하기보다 그 전에 준비가 확실해야 확실히 수능 때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럼 은재님은 과연 어떤 팁을 가지고 계실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탐은 1년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사회문화 과목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두 과목 모두 개념 암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문제풀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문제풀이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과목을 공부하다가 막힐 때 틈틈이 기출문제집을 사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형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랑 손으로 푸는 문제가 있는데,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제집을 많이 풀다 보면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손으로 푸는 문제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시험장에서 걸리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두 분들 완전 전략가시네요. 되게 전략적으로 잘 공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수능 준비하면서 약간 9월 모의고사는 조금 적게 나왔지만 이제 수능 때는 대박이 터지길 바라는 그런 아주 배은망덕한 마음을 품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모의고사와 수능 성적 비슷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잭팟이 터졌습니다. 와, 완전 처음에 소심하게 말씀하시더니. 네네. 저는 평균 등급이 한 2등급 정도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9평 때는 저도 개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었고,
근데 이제 문제풀이도 어느 정도 해놨었고 인강 선생님들이 넌 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네, 가오가 있었죠. 근데 이제 쳤는데 진짜 대학을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네, 문과생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계속 했어요. 그 상황에서 물론 절망적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계속 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략을 고집하지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제 상황을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선택하고 집중했는데 그게 수능 날 때 결과로 나온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9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꾸준히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고 이제 끝에 이제 마지막에 더 열심히 해서 수능 날 때 저처럼 진짜 잭팟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수능 점수 올리기 살짝 쓰기 쉽지 않은 일인데 해내시다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앞에 설명드렸던 3가지 질문에 대한 조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수능 꼭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으로 코시국에서 여러분들 수험 생활은 어떠셨는지 총평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코로나 시국 수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마스크일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모의고사를 실제로 봐봤어요. 7월 모의고사를 볼 때는 그냥 일반 마스크를 써보고 9월 모의고사를 볼 때는 94 마스크 써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해봤었는데 그래서 약간 저한테 맞는 마스크를 찾아서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마스크가 여러분이 공부한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꼭 조언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험장에서 물 많이 마시지 마세요. 제가 그때 수능 볼 때쯤에 토레타에 한창 빠져 있어서 토레타를 들고 왔었는데 이게 맛있어서 계속 마시다 보니까 진짜 멋있죠. 한 교시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마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날 때쯤 되니까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문제를 약간 제대로 못 푼 기억이 납니다. 절대 물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코시국 수능생활 그리고 수험생활 조언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선배분들은 캠퍼스 오셔서 직접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 네, 이렇게 해서 21학번 정시 입학생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수시로 입학한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비 건대생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같이 캠퍼스를 거닐 그날을 저희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나면 밥 사드릴게요. 저는 인사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큐레이터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